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의 이전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에서는 권력의 변화가 선거라는 공식적이고도 정통적인 과정이 아니라 군대라는 무력을 앞세운 집단에 의해서 강제된 두 사건, 5.16 쿠데타와 12.12 군사 반란이 있었습니다. 5.16 쿠데타와 12.12 군사 반란의 실제 전개 과정이나 결과 등은 생략합니다. 여기서는 두 반란의 성격상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유사성입니다. 첫째, 선거라는 국민들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란 세력들의 마음대로 국민이 소유한 권력을 찬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혹은 외국의 개입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개입으로 이런 과정을 막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정치를 거의 수십 년간 관찰하고 개입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해온 미국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5.16이나 12.12나 모두 미국은 반란 세력에 대해 초기에는 격렬하게 반대하다가 서서히 태도를 부드럽게 해나가는 입장을 가집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 같은 것은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남미 같은 곳에서 일어난 쿠데타에 대해서는 미국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직접 군사 개입도 주저하지 않죠. 자국의 이익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하나의 증거이죠. 둘째, 반란 세력은 모두 경제발전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경제발전 플랜으로 자신들의 허약한 뿌리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두환 또한 경제개발은 물론 이제 박정희 때보다 더 통제가 어려워진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기 위해 이른바 3S 정책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포괄적인 유신 헌법을 뿌리로 탄생된 정부였기 때문에 단지 대통령과 헌법의 표현만 바뀌었을 뿐 유신 정권의 연장선에 선 정권이었습니다. 1979년 서울의 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1987년 더욱 강력하게 되살아나서 4.13 호원 조치를 통해 독재체제의 연장을 기도하던 집권 세력을 몰아냅니다. 셋째, 두 반란의 주동자들이 거의 모두 권력기구의 심층부까지 장악하여 우리나라 권력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민주공화당과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은 창당 이후 오랜 기간 권력의 단맛을 누립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군부를 뿌리로 하는 권력 집단은 군부 집권 기간이 끝나면 철저히 몰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처벌 이후 사면되고 자유를 찾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그런 때가 온다면 과연 한국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은 두려움을 가질까요? 안타깝습니다. 5.16과 12.12 세력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5.16 세력은 12.12 세력보다 간절함이 더 강했습니다. 5.16 쿠데타의 주모자인 박정희는 공산주의자로 몰려 처형 직전까지 간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군인들도 모두 군의 주요 보직에서 밀려난 이른바 낙엽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군 생활을 계속해도 별 볼 일 없는 한직이나 떠돌다가 예편될 운명이었죠. 반면 전두환의 12.12 세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사령관, 부사단장, 공수특전 여단장 등 군의 노른자위 보직을 독식하던 이른바 잘 나가던 군인들이었죠. 5.16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으나 12.12는 이른바 귀족군인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5.16 세력이 내세웠던 정치적 구호는 조국 근대화였고 12.12 세력이 내세운 것은 정의사회구현입니다. 무엇이 정의라는 것일까요?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주관적이며 당파적인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정의라고 하면 그것은 정의가 되는 것이죠. 조국 근대화는 좀 더 구체적이며 명확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즉 물질적인 부를 말하는 것이죠. 둘째, 5.16은 처음부터 박정희 일파가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이 쿠데타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발표됩니다. 그리고 군부 내부의 권력투쟁을 거친 후 마지막 승자가 박정희 일파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쿠데타의 과정입니다. 타국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육군의 최고 지도부가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전두환 일파는 하극상에 의한 군 내부의
반란을 시작으로 권력을 잡습니다. 쿠데타 중에서도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경우죠. 하나회안은 사조직을 이용하여 군의 지휘체계마저 송두리째 부정하는 살모사 같은 집단들이 전두환 일파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짓이 바로 12.12였던 것입니다. 셋째, 5.16의 대상은 국가 권력이었지만 12.12의 대상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했던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회입니다. 군부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군부입니다. 군 내부의 이른바 진짜 군인들과 자신에게 충성하며 자신을 보호해줄 정치 군인들을 양립시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것이죠. 12.12는 권력자가 키워놓은 사냥개가 자신의 주인이 죽자 그 자리를 찬탈한 것이죠. 여기에는 그 어떤 명분도 정통성도 없는 그저 인간의 욕망 그 자체가 동기입니다. 5.16과 12.12 두 군사 반란이 남겨놓은 아주 좋지 않은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민주사회 내에 군의 힘이 작용하는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원칙은 철저히 부정당했고 폭력이라는 군의 속성이 사회 내에서 만연하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원칙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고 국민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고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전체주의 사회의 습성이 일반화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뿌리로 하는 사회의 정치적 발전에 치명적인 후퇴가 됩니다. 다시는 헌정을 유린하는 불법적 행위가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